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넷마블의 3분기 실적 부진 발표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임 개발 등 호악재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금일 종합지수 하락에 따른 지수 저점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32포인트 하락한 2930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지난달 연중 저점인 29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도 하락폭이 컸어요. 20포인트 하락한 987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지수는 좀 더 안 좋은 모습이죠. 상승 종목이 86개에 그친 반면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807개, 코스닥 시장은 상승 종목이 222개, 하락 종목이 1181개로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그런 모습이죠. 자, 아시아 증시는 그나마 선방한 모습이에요. 일본 증시가 0.6% 하락했고요. 대만은 강보합인 0.1% 상승 마감, 중국은 약보합인 0.4%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보다는 하락폭이 적은 그런 모습이고요. 뭐 환율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선물 미결제라든지 뭐 뚜렷한 방향성이 결정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다. 그러면 먼저 저점, 연주 전점인 2900포인트를 과연 깨고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할까? 아니면 2900 내외에서 쌍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증시 새벽에 마감된 다우 지수는 0.3% 하락했고 나스닥은 0.6% 하락했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조정이 나올 거다. 조정이 나올 때 과연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의 하락률보다 덜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보합권으로 되돌려 주면은 빠르게 지수가 상승으로 반전이 가능한데 미국 증시 하락폭보다 우리 증시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좀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모습을 봤을 때죠, 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또 이렇게 국내 증시가 약세에 보이는 것이 국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최근에 2% 돌파를 했다가 오늘 1.87%로 끝났죠. 오늘 한 0.01% 포인트가 좀 상승을 했는데 이 2포인트가 돌파가 되면은 그죠? 이 채권 수익률이 코스피 배당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배당 수익률이 한 1.9%이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2%가 넘어가면은 이 채권 수익률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가 않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하 요인, 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업 실적이 4분기에 정점을 찍고 그렇죠? 하향 추세에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FM 가이드에 따르면은 249세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3개월 전에 비해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실적 고점론, 그죠? 그리고 또 중국의 리스크죠. 중국발 리스크, 뭐 이 헝다 그룹의 채무 불이행 등죠. 그러한 부분들이 또 주가에 영향을 받고, 또 국내에서는 지난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이번 달 25일 날 금통위가 열리는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져서 긴축 리스크,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불안감이 지수가 또 하락하다 보니까는 2900을 깨고 더 내려가지 않나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근데 하나하나 더 살펴보면요. 자, 우리 아까 종합지수가 올해 고점 대비해서 한 11%. 아까 말대로 미국 다우 같은 경우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 부근이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만 봐도 뭐 대만이라든지 뭐 일본 증시라든지 고점 대비해서 우리 증시 하락폭에 비해서 뭐 한 절반 수준밖에 그치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증시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같은 이유로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 아까도 기업 실적이 지금 전망치가 한 3개월 전에 비해서 내년 실적이 좀 더 하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해서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퍼 같은 경우에요, 연초에 15배가 넘었다가 최근에는 10배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보면 퍼가 한 10배 수준으로 봤는데, 그러면 그 수준에 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일시적으로 빠진다 해서 2,900이 깨진다 해도 언제든지 2,900포인트는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수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리고 아까 또 중국발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월요일부터인가요? 중국 공산당 19기가 6중 전회를 열리는데 아마 유동성 완화를 시킬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발 리스크도 조금 잦아들 수도 있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커지는데, 지금 오늘 발표 나왔죠. 금융감독원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상장 주식 금액이 한 742조로서요. 시가총액으로는 한 27.8% 정도 보유를 한다 그러죠. 자,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9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외국인들이 작년 올해 팔 만큼 많이 팔아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갖고 있다.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수도 많이 하락했고, 이제는 더 팔 물량보다는 오히려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00포인트 선은 좀 지지를 해주고, 만약에 하락한다 해도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어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맨 뒤에 올린 글을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강조 많이 해드렸던 그럼 한번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2차 전지 테슬라가 새벽에 마감될 때 한 12% 가까이 11.9% 하락 마감했죠. 근데 국내 2차 전지 소재주들 또 뭐 삼성 SDI든지 뭐 셀 업체들 그렇게 크게 하락폭이 크지 않았어요. 특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연일 상승폭이 컸었는데 하락이 3.3%에 그쳤다는 얘기죠. 첨보도 3.8%. 그러니까 이 테슬라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또 그동안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무지 강했을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지수보다 덜 빠졌다. 나름대로 선방했다. 특히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도 많지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셀 업체에 대해서 이 거래가 크게 실렸다 그러면은 팔아먹는 그동안의 주가를 많이 사서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도망간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거래량이 많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하락폭도 뭐 3% 정도 하락했지만 최근 상승폭에 비하면 크지 않다. 뭐 삼성 SDI 같은 건 보합권이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2차 전지 그죠? 아직은 살아있다. 뭐 계속적으로 말했을 때 많이 올라온 것에 따른 가격적인 부담이지 이 전기차가 지금 글로벌이 작년에 침투율이 4%에서 8% 올해 8% 정도 보고 뭐 15%에서 20% 될 때까지는 전기차 성장이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 되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는 또 추가적인 상승에서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 좀 편안하게 뭐 주가가 오르건 빠지건 크게 개의치 마시고 그죠? 내 기본 물량 전체 내 투자 금액이 한 10에서 15% 정도는 2차 전지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리고 오늘 나름대로 선방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자동차 반도체 그죠? 약보합 정도 오히려 좀 자동차는 한 1%대로 반도체보다 좀 더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 필라델피아 지수가 연일 신고가 경신을 보이다가 오늘 약보합 아까 말한 대로 나스닥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보다도 하락폭이 적죠. 그죠? 그러면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인데
뭐 삼성전자, 죄송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약보합 수준인데, 그죠? 근데 반대로 이 우리가 소재 장비 부품주들 중소형주, 그러니까 그런 낙폭이 심화됐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빠졌던 업종 대표주 한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인데요. 예, 1등서부터 20위까지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 0.4%, 하이닉스 0.4%, 3위 네이버가 0.7, 카카오 1.2, 삼성바이오로스 0.7, 그렇죠? 종합지수보다 하락폭이 크지 않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든지 셀트리온, 크래프톤, 최근에 많이 빠져졌던 카카오페이라든지 많이 빠진 종목은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이렇게 방어를 해준다는 얘기는, 그렇죠? 지수를 크게 빼지 않는다. 단순히 그동안에 코스닥 지수가 덜 빠져서 계속적으로 1000포인트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낙폭이 심화됐는데 많이 빠지면은 또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그 키 맞추기가 되면은 뭐 크게 더 하락할 부분에서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K 콘텐츠, 자, 업종 대표주가 가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우리가 삼성전기, 기아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업종 대표주들이라면은 K 콘텐츠, 우리가 보면 K-팝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게임주들이 꺾일 텐데 뭐 이렇게 대형주들이 그죠?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니까는 이 K 콘텐츠들은 또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오늘 뭐 K-팝들, 그러니까 하이브 정도만 그죠? 약보합이고 나머지 이 SM이라든지 한 3%, 4%대 하락인데, 그래서 K-팝은 하락 마감했지만 우리 하이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번에 40만원 돌파 기대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뭐 K-드라마 같은 경우는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 빼고는 그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뉴라든지 그리고 제이콘 텐트리라든지 나름대로 강보합권 유지를 했고, 또 게임주 같은 경우는 강세가 유지가 됐죠. 뭐 게임빌이라든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게임빌이라든지 그죠?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지금은 유일하게 시장에서 그도 강한 흐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K 콘텐츠, 그죠? K-팝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 게임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를 비중 조절을 하면서 한 부분은 분명히 비중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에너지 종목도 하락이죠. 두산 포괄셀 오늘 장 초반에 플러스권 유지했지만은 지수 하락에 따른 부담으로 한 2.3% 하락했고, 하나솔루션은 3.2% 약세 보였고, 뭐 폴더오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가 컴팍에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뭐 파인테크닉스 2.4%, 케이지바테 5.9%,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코스닥 지수가 또 빠졌기 때문에 또 자율 반등이라든지 추세 반전되면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업종 내지 테마다라고 보시면 돼요. 5G 통신 장비도 그렇죠? 또 나름대로 선방했어요. HFR도 최근에 5 통신 장비 중에서는 가장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하락폭이 0.2% 그쳤고, 서진 시스템 1.7%, RFHS이 3.4%죠. 저는 바닥권에서 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조금 시간을 갖고 좀 기다리면은 어느 선까지는 충분히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틀 전에 낙폭이 컸던 그죠? 바이오주들 셀트리온이 오늘 좀 강세 보였고, 삼성바이오로즈 약보합, NKMX가 6%대로 최근 3만원 역수행 고점 돌파한 이후에 조금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레고캔바이오 한 2%죠. 전반적으로 코스닥 약세 흐름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던 부분 오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지수 기준으로 뭐 2,900선 내외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 반전되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이슈화 되면서 상승 반전 가능하다 해서 뭐 계속적으로 여기 있는 종목군들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한 4개 종목에서 5개 종목 정도
구성을 하고 비중 조절만 하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뭐 지수가 상당히 좀 불안한 가운데서도 아까 만들어 게임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넷마블은 게임 개발, 자회사가 개발한 게임 등을 퍼블리싱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했죠. 자, 영업이익이 266억, 지난해 같은 동기 대비해서 69% 거의 70%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보다, 시장에서도 부진할 걸로 봤는데 그 부진한 생각보다 더 안 좋았죠. 그래서 전망치를 하회했다. 오늘 우리 회원분들한테 문자 보냈듯이 오늘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 실적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적 부진, 하지만은 3분기 실적은 어차피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이 9월 말까지 나오는 것이, 그죠? 이 3분기 아닙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4분기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면은 당연히 이 실적 발표를 끝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게임 신작이죠. 세븐 나이츠 2가 그렇죠? 글로벌 172개국에 동시에 출시가 됐어요. 자, 이 세븐 나이츠 2 같은 경우는 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이 시네마틱 연출 스토리, 그리고 얼리얼 4로 구현한 이 수집형형, 이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신작이 이제 얼마나 시장에서 인기 있느냐가 이제 뭐 24시간, 뭐 3일, 일주일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부분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우리 K 콘텐츠 종목 중에서 강세 많이 올라간 종목, 오늘 뭐 게임비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간 이유가, 자, 이 블록체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메타버스와 연계된 그러한 종목군들은 강세를 보였는데, 이 넷마블의 개발 자회사죠. 이 넷마블 MNC가 지난 8월 달에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블록체인하고 특히 이제 이 NFT하고 대체 불가능한 토크를 연계한 게임과 연계하는 것을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내년 초에 라인업 설명회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죠. 지난달 25일에는 이 버추얼 아이돌, 그러니까 가상 아이돌 육성을 위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또 손도 잡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고, 그젠가요? 이 메타버스 연구소를, 그렇죠? 크게 설립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지금 흐름과 상당히 맞다. 또 지난번에 인수한 회사죠. 소설 카지노 게임 업체인 스핀S의 또 이 실적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4분기서부터는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실적 부진 발표가 나와서 내일 오전에 조금 약한 모습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좀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심리면으로 봤을 때요, 이 자회사죠. 지난번에 넷마블 레오죠. 이 넷마블이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인데 기업 공개를 자진철해서 11월 4일날, 그래서 11월 4일날 오후에 나와서 그 영향이 11월 4일, 11월 5일, 그래서 특히 그 다음날인 15일날 밑꼬리 하락했다가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그리고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쁜 악재가 나왔는데, 그죠? 주가를 되돌려줬다. 그죠? 그러면 이 넷마블을 컨트롤하는 힘 있는 세력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내일도 이 3분기 실적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된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상당한 부진한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낮게 출발했다가 지난 11월 5일처럼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죠? 본격적인 상승으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의 이 대체 불가능 토크, 또 메타버스도 그쪽과 연결되면서 시장에서 이슈화 되면은 최근에 다른 게임주들처럼
큰 폭의 상승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넷마블 우리가 내일 오전에 마이너스권이 나오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갖는데, 자, 이것이 이제 넷마블의 일봉 차트 모양인데요. 자, 오늘 마이너스 500원 하락한 13만 1000원으로 마감됐죠. 자, 이 거래가 최근에 많이 실렸던 것이 어제죠. 거래량이 66만 주. 많이 됐던 거래 한번 3분봉으로 볼까요? 자, 아침에 어제죠. 이건 3분봉이 아니라 한 10분봉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10분봉으로 봤을 때 어제 9일날 아침에 출발하면서 그렇죠? 거래가 크게 실리는 모습. 그러면은 이 가격대가 12만 5,500원대에서 그렇죠? 이 13만 원까지 그렇죠? 그리고 요때니까는 두 번 거래됐으니까 그거 뭐 한 중간 정도 가격대인 12만 뭐 한 8,000원? 7,000원 내외 정도 수준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드려서 내일 12만 7천원에서 5천원 사이에 깔아놓고, 그리고 주가가 12만 8천원을 종가 이상에서 그걸 회복을 시켜주면은, 그 밑꼬리를 달아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11월 5일처럼 자회사 상장 자진 철회 때처럼 악재가 그 당일로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에서 내일 뭐 12만 7천원대에서 뭐 그 정도 사고, 만약에 저점 15만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되돌려주면서 12만 8천원 이상에서만 내일 마감만 돼준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넷마블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서 내일 뭐 한 12만 7천원 전후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관심 필요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요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K 콘텐츠, 그죠? K-팝, K-드라마, K-게임, 그죠? 관심 종목군들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만약에 이제 종합지수가 조금 불안한 감이, 아까 말씀대로 미국 증시가 약보합으로 막았는데 우리는 큰 폭의 약세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길어진다 그러면은 경기 방어주인 한국전력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오늘 약보합이 0.8%인데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상향으로 고개를 살짝 트는 모습이죠. 자, 3분기 실적은 조금 좋게 나오나 4분기 실적은 한 3조 원 이상의 적자가 우려된다 그러죠. 자, 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 연계 유가하고 연계식으로 전기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난 8월 달인가에 한번 인상하고 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뭐 지속적으로 좀 인상 가능하지 않나. 이게 적자가 크게 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기료 인상 가능성, 특히 이 PBR 주가 수익 비율이 0.3배 수준, 그죠? 그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고, 또 기술적 분석상도 지난 2016년도에 그죠? 6만 3천원대 고점 이후에 연속적으로 16년이면 거의 5년 가까이 하락하다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며 살짝 고개를 틀어주는 모습이다. 그죠? 아까 말대로 지수가 뭐 크게 더 빠지지 않지만은 지루하게 움직인다면 이러한 경기 방어에서 한전이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자, 한전 모습을 보면요, 그죠? 한번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봉 한번 보고요, 그죠? 지난 2016년 5월달에 고점한 이후에 작년에 저점 15,500원 저점 찍고, 그리고 살짝 고개를 틀어주는 모습이고, 일봉을 봐도 그죠?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급적으로도 그죠? 지난번 2.8% 뜰 때 외국인들이 130만 주, 기관이 23만 주 순매수죠. 자, 이틀 동안 조정을 받는데 그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죠. 그리고 뭐 거의 바닥권 수 23,000원 정도면은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조금 시간이 또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관심,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 한국전력 갖고, 만약에 시장이 2,900을 저점을 찍고 빠르게 회복한다 그러면은 오늘도 삼성전기에 대해서 리포트가 한 군데에서 나왔었죠. 이 하나금융투자인데 내년에 영업이익은 1조 7,800억대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다. 그동안에 수익이 잘 안 내는 사업부들을 다 정리를 하고
고부가 사업부만 남겨서 이 수익에 대한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인 수익이 꾸준하게 성장 가능하다.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주가는 연중 바닥이다. 당연히 그렇죠? 예,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단순히 시장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뭐 16만원 밑에라서 16만원 전후에 있지만은 저는 16만원 밑에서는 우리가 한번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나. 실적을 믿고 삼성전기는 우리가 기다리자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 기아죠. 오늘도 뭐 기아인지 현대차, 뭐 만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가동 중단이죠. 그런 차질을 빚고 그러면서 판매가량이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판매량 부족은 아까 말씀대로 수요 부족이 아니라 생산량 부족 때문에 판매가 지금 부족한 거다, 적은 거다. 그러한 부분에서 대기 매수세는 대기 매수세는 무조건 많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은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도 없어서 기아,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생각대로 움직이면 삼성전기, 기아, 그렇죠? 그리고 조금 조정이 뭐 기간 조정을 또 항보한다면 한전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넷마블 내일 단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7,000원 내외 정도 수준에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좀 시장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에는 올라가면은 바닥치고 올라가서 따라가고, 또 빠지면 저점 깨고 내려갈까봐 상당히 또 따라서 매도하는, 그죠? 예,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하다 보면은 손실이, 주식의 손실이 조금씩 잘 맞을 때는 수익이 크게 늘어나지만은 또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재산이 또 금방 줄어드는 것이 바로 또 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 좀 안정되게 조금 꾸준한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읽어보시고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